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죠. 내년에 바뀌는 것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생활 밀착형 경제 정책들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27일 날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상위 80%까지 확대됩니다. 잘 됐네요.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이 되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대거 편입됩니다. 이게 문재인 케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실손보험료도 인하가 될 전망이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집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동통신 요금을 월 1만 1,00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와, 노인들 대박 났네. 그리고 과로사회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2주 여름휴가가 정착이 되고 근로시간을 줄인 민간기업에는 유인책이 제공됩니다. 이것도 반깁니다. 이게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제 사실상 그 정책의 확정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 요거는 그 65세 이상 노인 이동통신료 할인 이거 해주면 맨날 카톡에서 문재인 정부 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되는데 이거. 네. 그리고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4분의 2로 확대가 되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분의 2 가정의 학생만 반값 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로써 6만 3천 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게 기획재정부가 추산을 했고요.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소득을 일정 부분 뺀 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많이 줍니다. 정부는 본인 소득 공제 상한선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공제액이 늘어나면 소득 분위가 내려가는 효과가 올해가 마지막이었죠. 약 2만 사법고시. 6천 명이 헌법 소원을 법안을 제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사시 폐지는 헌법에 합치한다. 그래서 폐지가 맞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판결을 냈습니다. 박수 그래서 한번 없어지는 칩시다. 겁니다. 30일자로. 고시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어린이집이 개방된대요. 중소기업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기 힘들잖아요. 대기업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89개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원이 100이라 그러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됐었나 봐요. 지금까지.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휴국유지, 즉 놀고 있는 국유지에 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그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건데 예전에는 놀고 있는 국유지가 있으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대기업에 매각을 했죠. 그랬었는데 이거를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지금 왜 있잖아요. 4월 달부터 집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세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매겨질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가는 게 좀 두려우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공급액이 당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9조 8천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출 금리도 연소득 4천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0.1에서 0.25% 인하됩니다. 야, 연소득 4천이면 꽤 높은 건데 좀 더 낮춰주지. 이게 이제 가게 전체일 거예요. 맞벌이를 가게 해서 전체, 맞벌이로. 남편 부인 합쳐가지고 4천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재밌는 것도 있네요. 한중일 로밍 요금도 인하된답니다. 일본 빼버리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왕따 시켜야 됩니다.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저 의외로.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 1,000원의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이거 이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로밍 특화 요금제를 출시를 해서 로밍 요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들이 중국, 일본 정도거든요. 현재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을 왜 놀러 가죠? 싸니까. 싸니까요. 왜 쌉니까? 방사능.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또 지진도 빈번하고 하기 때문에 여행이 사실은 망했어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싸졌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본인들 한국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지 맙시다. 제 말을 들으세요. 아주 제발. 좋은 논리예요. 일본은 왕따를 한 20년 시켜야 돼요. 아시아에서. 근데 로밍 요금이 낮춰져서 좋기는 한데 사실 로밍보다 더 싼 거는 현지나 그 유심 카드를 사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쌉니다. 10,000원이면 슈컨 쓰는데.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 중요한 것 중에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연차 휴가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연차 사용이 활성화돼 가지고요. 공무원부터 2주 여름 휴가를 정착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이전에 2주 여름휴가 쓸 수 있었나요? 예, 이틀에 14일이잖아요. 이어서 쭉. 못 썼죠. 네. 3박 4일 이상 못 썼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대 3년까지 2월 저축하는 오, 대박.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할 계획. 그러니까 했어야 이제 돼요. 예. 연가 휴가비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예산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신에 내년으로 2월에서 쓸 수 있다는 근데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노동계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정책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잘리기 전에 22일인가 됐을 겁니다. 연간 휴가가, 법정 휴가가. 22일인데 사실 한 5일 가고요. 일이 많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받았거든요. 이게 좀 짭짤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놀아라 이거지 이제. 한시적으로 말이에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안 준다고 약간 특별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이게 왜 좋아하냐면 2주를 휴가를 연결해서 가게 되면요. 우리도 서양 애들처럼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잖아요.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죠?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졌던 게 이거예요. 1년 365일에서 적어도 2주 정도는 나한테 투자하고 싶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휴가 보상도 꽤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벌기 위해서 나를 혹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가자, 떠나자. 그렇지. 떠나. 2주 정도. 떠나서 실컷 놀고 오자.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부터 내년에 여름휴가 2주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게 정책 발표가 있고 나서 일부 언론과 일부 어떤 분들은 왜 공무원들한테 2주씩이나 여름휴가를 주고 그래? 배 아파 죽겠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도별로 달라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없애자고.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따르게 봐야 되는 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무원부터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은요, 민간도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배 아프다는 게 아니라 몇 년 있으면 나도 혜택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댓글 달릴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달려. 빼면 돼요. 아니 어리석은 넣어주세요. 왜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봐도 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것처럼. 그럼 국민이 봤을 때 공무원 연금이 잘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잘못된 국민연금이나 사보험처럼 내리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은 우리도 공무원 연금처럼 올려줘.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국민연금하고 통합해서 내려버려. 그러면 우리 사회 잣대가 사라져요. 예, 아까 말한 대로 명종 씨가 얘기한 대로 잣대가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요. 미래에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계속 지키면서 그러면 통합하는 데까지 국민연금을 150 이상으로 올리자. 월 캐나다나 북미처럼 올리자. 그렇게 요구하는 게 현명한 국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OECD 노동시간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가 이걸 내려앉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숨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공무원도 아닌데 어떤 혜택이 더 있을까? 대체 공휴일이 엄청 확대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휴나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대체 공휴일 지정해서 쉬게 해주는 거죠. 아, 저는 안 좋은데 그게. 그런데 찬성이에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다 합쳐지기는 진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란 자리 줘도 안 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욕은 다 먹잖아, 잘못하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네. 욕먹고. 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개혁은 5년 내내 할 수 없어요. 1, 2년 안에 지지율 높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후반부의 지지율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이고요. 파이팅! 다스에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참고인들이 지금 검찰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도 이제 한 보따리 들고 가는 거 봤고. 핑크색 보자기. 네. 이게 황금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듯.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왜 들고 다니는 뭉치는 황금색이라면서요. 우리가 그 처음 알았잖아요. 이번에 네.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네. 황금색 보자기. 어쨌건 이번에는 전 다스 경리팀장이 참고인으로 좀 들어갔는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뭐 이런 게 간단하게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전에 보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JTBC 인터뷰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기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했나요?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이동영으로 바꿔야겠어요. 굉장히 부자들이네요. 이 작가 이동영. 그러니까 그 말이 뭐라고 말한 거냐는 밝히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경리팀장이 한 말이니까 확실하겠죠. 지금 운전기사, 경리팀장 이런 사람들의 각종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은 왜 그걸 나한테 묻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명박이 그때 대화한 내용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인사 문제, 하나는 자금 관리 문제 해서 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회사의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돈을 이렇게 쓰고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자금 관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핵심적인 용어들이 나왔을 거고 그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이 수년 동안 궁금해했던 다스 주인을 검찰이 찾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들이 있는데 실효적 증거를 갖고 제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진우 기자가 지난 추적했던 그 자료들을 제공한다면 저는 유죄 또는 실주인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구정 정도의 선물로 국민들이 받지 않을까.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50억 이상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공소시효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빼고 120억 횡령했던 시점이 2003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년에 끝난다는 거고 내년 초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이 미국 영사나 누구 등 청와대 직원들 등을 동원해서 이것을 환수했던 시점이 2008년이니까 15년 곱하기 15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게 또 다른 어떤 해석이에요. 그렇죠. 범죄가 계속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 한 가지는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는 공소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소권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은 없어졌다고 보고 플러스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국민의당도 투표가 유효한 거냐 마냐 가처분 신청했는데 원래 법원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됐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명박 쪽에서는 나중에 또 지푸라기로 잡으려면 결국은 그게 기소 시점이죠. 그러니까 기소를 그 공소시효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만 하면. 근데 지금 이명박 쪽에서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갈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상 이 법을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스 주주의 하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를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회계장부를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장부면 저는 이것만 갖고도 곧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 적어도 한두 달 안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보편적 정서인데 어쨌든 지루한 120억 찾기, 저수지 찾기, 초동이 이제 시작된 거. 이게 물꼬가 트여야 부정선거도 터지고 저수지도 한두 개 더 찾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 이게 하나도 터지지가 않아서 하나는 지금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뭐 어쨌든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먼저 구속 수사하고 다음에 다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전문가들은 좀 부정선거로 구속시키기에는 아직 멀다. 그래서 다스로 먼저 시켜서 물꼬를 트자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두 달 안에 곧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숨겨놓은 저수지가 어딘지도 좀 밝혀지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저수지에 과연 이명박 말고 누구의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대충 수사선상에 올라오고 그래야 이건희 씨도 영면하실 것 같아요. 따라서 0.1에서 0.25% 인하됩니다. 야, 연소득 4천이면 꽤 높은 건데 좀 더 낮춰주지. 이게 이제 가게 전체일 거예요. 맞벌이를 가게 해서 전체, 맞벌이로. 남편 부인 합쳐가지고 4천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재밌는 것도 있네요. 한중일 로밍 요금도 인하된답니다. 일본 빼버리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 굉장히 많아요. 아, 일본은 왕따 시켜야 됩니다. 좀 몇 년.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저 의외로.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 1,000원의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이거 이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로밍 특화 요금제를 출시를 해서 로밍 요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 장학금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소득을 일정 부분 뺀 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많이 줍니다.
정부는 본인 소득 공제 상한선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공제액이 늘어나면 소득 분위가 내려가는 효과가 올해가 생겨 마지막이었죠. 약 사법 것이. 2만 6천 명이 헌법 소원을 법안을 제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사시 폐지는 헌법에 합치한다. 그래서 폐지가 맞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판결을 냈습니다. 박수 그래서 한번 없어지는 칩시다. 겁니다. 30일자로. 고시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어린이집이 개방된대요. 중소기업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기 힘들잖아요. 대기업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89개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원이 100이라 그러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됐었나 봐요, 지금까지.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대박 났네. 그리고 과로 사회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2주 여름 휴가가 정착이 되고 근로시간을 줄인 민간 기업에는 유인책이 제공됩니다. 이것도 반깁니다. 이게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제 사실상 그 정책의 확정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 요거는 그 65세 이상 노인 이동통신료 할인 이거 해주면 맨날 카톡에서 문재인 정부 씹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되는데 이거. 그리고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4분의 2로 확대가 되고요. 네, 이제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분의 2 가정의 학생만 반값 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로써 6만 3천 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게 기획재정부가 추산을 했고요. 국가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휴국유지, 즉 놀고 있는 국유지에 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그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건데 예전에는 놀고 있는 국유지가 있으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대기업에 매각을 했죠. 그랬었는데 이거를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지금 왜 있잖아요. 4월 달부터 집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세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매겨질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가는 게 좀 두려우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공급액이 당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9조 8천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출 금리도 연소득 4천만 원까지 소득에 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죠. 내년에 바뀌는 것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생활 밀착형 경제 정책들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27일 날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상위 80%까지 확대됩니다. 잘 됐네요.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이 되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대거 편입됩니다. 이게 문재인 케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실손보험료도 인하가 될 전망이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집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동통신 요금을 월 1만 1,00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와 노인들